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11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위쪽에 있는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보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영역에 대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패널들의 위치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패널들의 위치를 초기화시켜 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는 아마 길게 한 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두 줄짜리로 짧게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가장 구석에 보이는 이 화살표 누르면 한 줄로, 두 줄로 선택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방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서브 메뉴들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면 대화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거기에서 서브 메뉴들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확인이 가능하시죠.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너럴이라고 하는 기본 메뉴 보시게 되면 Use Legacy Free Transform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여요. 예전 메뉴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도형을 크기 늘리거나 줄일 때 쉬프트를 꼭 눌러주셔야만 정비율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CC 버전으로 돌아오면서부터는 쉬프트를 누르지 않고도 정비율로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만약에 예전처럼 쉬프트를 눌러서 정비율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를 V체크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일단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예요.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혹시라도 눈이 많이 부신 분들은 경우에는 색상을 어둡게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눈이 편안할 거고요. 워크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작업창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띄워줄 때에는 오픈 다큐멘트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해제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창들을 따로따로 띄워놓고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들어서 끌어 옮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 툴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도구를 선택할 때마다 그 도구에 대한 설명이 조그맣게 말풍선으로 뜨는데요. 그런 걸 쇼 툴팁이라고 해요. 다만 커다랗게 비디오로 보여주는 그런 친구들은 좀 번잡스러우니까 리치 툴팁은 꺼놓은 상태입니다. 커서의 모양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브러쉬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이따만큼 큰지 작은지를 보시려면 노멀 브러쉬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요. 나는 십자가 형태로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친구가 프리사이즈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나는 프리사이즈로 하지 않았는데도 십자가로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경우 혹은 키보드에서 캡슐락 키가 켜져 있는 경우일 거예요. 캡슐락 키를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겠죠. 문제지에서 픽셀 단위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픽셀 단위로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글자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를 쓰니까 그것도 맞춰주셔야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를 보시고 싶다면 그 가이드라인이 눈에 잘 보이는 색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컬러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도 꼭 확인을 해주세요. 글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문판이기 때문에 모든 글꼴이 영문으로 보여요. 만약에 굴림, 궁서와 같은 한글 글꼴은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New.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윕스가 400, 하이트가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단위하고 해상도 중요해요. 꼭꼭꼭 값을 확인을 해주세요. 오케이. 출력 형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는군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눈금자 룰러스를 키도록 할게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1번 파일을 오픈하도록 하죠.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이미지들이 모여 있죠. 1급의 1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는 비슷하게 맞춰 오시면 돼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좀 모자라죠. 높이를 500이라고 했더니 폭이 좀 남습니다. 남는 건 어차피 종이에서 이렇게 넘치니까 잘려서 안 보일 거예요. 모자라지만 않게 한쪽을 맞춰서 가지고 오도록 하죠.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다가 놔주시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아요.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이름은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1번 갖고 왔다라고 임의로 이름을 주시게 되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겠죠. 레이어의 이름은 시험 점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찾기 편하게 이름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필터를 주도록 할게요. 렌즈 플레이어.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필터 갤러리에서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을 거예요. 찾으시면 될 텐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리스트에서 그냥 찾으시면 돼요. 렌즈니까 L. L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군요. 그러면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캔슬하고 나올 거고요. 필터에 보시면 아래쪽에도 요 모든 아이들이 다 필터입니다. 렌더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여기에 렌즈 플레이어가 있었군요. 대화창이 뜨면 반짝하고 빛나는 부분은 이렇게 왼쪽 상단에 있으니까 비슷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하시게 되면 렌즈 플레이어 적용이 됐죠? 두 번째 문제, 세이브 패스 안테나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를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 놓는 게 안전하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딸려 나옵니다. 대략 300 넘어가지 않게 위에서도 마찬가지 클릭 드래그 하셔서 100 넘어가지 않게 이 정도 범위에서 만들어 주겠다라고 가이드라인 뽑았고요. 배경이 아무래도 있으면 산만하니까 레이어 1급의 1번은 그냥 눈을 감겨 놓도록 할게요. 펜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고 모양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으면 도형을 활용하는 게 더 좋겠네요. 동글라미 도형 이용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 정원을 원하신다면 쉬프트를 눌러서 마우스를 먼저 떼시고 쉬프트를 나중에 떼시면 정원이 만들어져요. 안테나에서 요 주파수 넘어가는 거 안쪽으로 동그라미를 파낸 듯한 느낌이 들죠. 뺄 거다라고 하는 거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작업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많은 경우에는 들락날락 하지 마시고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좋겠네요. 왼손으로 Alt를 누르시면 이렇게 빼기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 확인될까요? 원의 중심을 좀 맞춰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정원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네요. 가이드라인 하나 더 뽑을게요. 위에서 아래로 원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갖다 놓으셔서 원의 중심 여기입니다 라고 보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색상이 잘 안 보이니까 색상은 임의로 다른 색깔 좀 잘 보이는 색상으로 바꿔 놓도록 하죠. 자, 원을 그리실 때 이렇게 왼손으로 Alt 누르면 빼기 표시 보이시죠? 동글라미를 여기 기준으로 라고 클릭 드래그 했는데 중심을 그렇게 잡아서 Shift 눌러주시면 정원으로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게 만들어져요. 보면서 마우스를 놓으시게 되면 그만큼 구멍이 빠지는 게 보일 겁니다. 이번에는 요 원을 안쪽에다가 더 추가할 거예요. 그때도 단축키 Shift를 눌러주시면 더하기가 쫓아다니는 거 보일까요? 여기에서부터 라고 교차되는 지점에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중심을 또 잃었네요. 중심이 여기입니다 라고 Alt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중심이 정 가운데로 맞춰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시 Alt 누르게 되면 뺄 겁니다 라고 빼기 표시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여기 교차되는 요 지점에서부터 뺄 거다 라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원이 만들어지는데 찌그러지고 있죠? 찌그러지는 건 Shift 눌러서 정원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왼손
떼시면 되겠죠? 반복하시면 돼요. 추가할 때 Shift 눌러주시면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교차되는 지점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을 해서 그려줄 건데 중심이 거긴지 또 이렇네요. Alt 눌러서 중심 여기입니다 라고 인식을 시켜주시면 돼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왼손의 도움 나중에 떼시고 Alt 누르고 뺄 겁니다 라고 클릭 드래그 정원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Shift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모양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요만큼은 다시 빼주시는 게 좋겠죠. 요만큼은 싹 다 지워줄 겁니다. 펜 도구 이용해서 빼시면 되겠죠. 펜 툴 눌러주시고요. 위쪽에 옵션을 확인을 해주세요. 펜으로 그리실 때에도 도형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쉐이프, 색깔은 기존에 있던 색상 그대로 갈게요. 선은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그리는 건 새로운 레이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뺄 거죠. 서브트랙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서브트랙이 인식이 안 되면 다른 레이어를 선택했다가 다시 돌아와 주세요. 거기에서 다시 서브트랙 뺄 겁니다 라고 클릭해서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만 보일 거예요 라고 바깥쪽은 뺄게요.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 않죠?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시게 되면 잔상들은 사라지고 최종 본만 남게 됩니다. 나머지 안테나 모양들도 추가해서 그려줄 거니까 일립스 추가할 겁니다. 컴바인 클릭 드래그해서 동그라미 중심점은 Alt 눌러서 쭉 그려주시고 Shift의 경우에는 정원 그릴 때 도와주는 거죠. 같은 레이어 안에서 그릴 때 서로 교차되고 간섭되는 게 싫으시다면 나중에 합체를 해주셔도 되니까 다른 레이어로 그리셔서 따로 합체를 해주셔도 돼요. 뉴 레이어로 해서 이 접시 부분은 따로 만들어 볼까요? 동그라미 커다랗게 원 펜툴 이용해서 빼줄 겁니다 라고 서브트랙 가시고요. 요만큼은 뺄 거다 라고 클릭하셔서 빼주시면 되고요. 잔상이 예쁘지 않으니까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사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같은 레이어에다가 만드실 때 컴바인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 모양을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제작하면서 이렇게 조절점 나오면 바꿔주시면 됩니다. 쉐이프에 대해서 이렇게 패스 셀렉션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일부분을 혹은 통으로 선택을 해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펜툴 이용하셔서 따로 이 친구는 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펜툴 클릭해서 시작점 여기 클릭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수정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요 하나의 점만이라고 클릭 부분 빠지는 부분은 펜툴 이용해서 빼도록 하세요. 펜툴 들으셨고요. 위쪽에 옵션 뺄 겁니다 라고 서브트랙이 인식이 잘 안 되면 다른 레이어를 선택했다가 다시 인식을 좀 제대로 시켜주시고 클릭해서 직선 코스는 그냥 클릭 하시면 되겠죠. 곡선 코스의 경우에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됩니다. 레이어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된 것들 합체는 가능해요. 이만큼의 레이어를 첫 번째 거 클릭, 쉬프트 마지막 거 클릭 세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빈 공간 오른쪽 버튼 머지 쉐이프 그러면 하나의 레이어로 합체된 거 확인되시죠? 이런 잔상들 예쁘지 않으면 위쪽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해서 선들을 마무리 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제작이 끝났으면 레이어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요. 깜빡깜빡 하나로 합체된 거 꼭 확인해 주세요. 패스라고 하는 패널에 가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패스 인식은 하고 있는데 굳이 따로 저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의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세이브 패스라고 뜰 거예요. 거기에서 이름을 안테나 모양이라고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아이도 있고 내가 새로 저장한 아이도 있는데 이 친구만 선택을 하게 되면 레이어 작업을 할 때 자꾸 간섭을 받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 눌러서 선택을 꼭 해제하시고 다시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눈 감았던 1급의 1번 눈을 뜰 거고요. 동그라미 2번까지 했는데 자, 동그라미 3번 보시게 되면 마스크 작업을 해라 라고 하면서 안테나 모양과 1급의 2번 두 개를 엮어달라 라고 했군요. 크기 적당히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를 전체적으로 키우실 수 있을 거고요. 1급의 2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파일을 열겠습니다. 오픈 1급의 2번 열기.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어차피 안테나 모양으로 잘릴 거기 때문에 그냥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1급의 2번에서 가지고 왔다 라고 이름을 좀 정리해 두도록 하죠. 가이드라인들은 더 이상은 필요가 없으니까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지워주도록 할게요. 마스크 작업을 그 안테나 모양만큼만 마스크 가려달라라고 했으니까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아래쪽에다가 잘라주는 도형을 깔아줄 거고 그 위쪽에다가 잘리우는 그림을 얹어줄 거예요. 레이어의 순서가 맞는지 꼭 잘 확인하시고요. 이 친구는 오른쪽 버튼이라고 해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 모양만큼 잘리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크기는 적당히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준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세요 라고 했는데 스타일에 스트로크라고 선을 그어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선은 아무래도 도형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레이어, 도형 레이어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셔서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수 있죠.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두께값이 지시된 대로 3 적용을 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위치는 바깥쪽인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색깔이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해서 두 가지 색상 적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꾸겠습니다. 색깔도 깜장 하향은 아니니까 그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불투명도에 대한 얘기니까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지시된 대로 66, 33, FF 이렇게 쌍둥이 글자의 경우에는 하나씩만 쓰셔도 축약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색깔 더블 클릭해서 FF, FF00, FF0이라고 짧게 쓰도록 할게요. OK 단추 눌러주시게 되면 색상 값이 위로 아래로 노랑과 보라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결과물과 색깔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앵글 값을 꼭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쪽이 노란색이니까 이렇게 바늘을 아래쪽으로 끌어당기시면 되겠죠. 안쪽에 내부 그림자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너 섀도우까지 같이 체크를 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오케이. 1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오픈 1급의 3번 열기.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셀렉션 툴 중에서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간편한 기능이 있어요. 다만 시험장에는 최신 버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메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시면 곤란해요. 오브젝트 메뉴가 있는 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 모드를 라sso 툴 이용해서 요만큼만 네가 알아서 찾아다오 라고 대충 범위만 잡아주셔도 자동으로 찾아줄 거예요. 되게 좋은 기능이긴 한데 없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퀵 셀렉션이라고 하는 거에 익숙해지세요. 범위를 잡으셔서 문질문질 하시면 될 거고요. 브러쉬의 크기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거나 너무 크거나 할 경우에는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셔서 브러쉬의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글씨는 없을 거예요. 지금 일단 무시하고 이렇게 작업하도록 하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1급의 3번이었어요.
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혹시 이 사이에 낀가 가지고 잘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 제일 위쪽에다가 올려주시고요. 너는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가 아니거든 이라고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시게 되면 클리핑 마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죠. 1급의 3번에 대해서 베벨 앤 엠보스라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불필요한 부분이 같이 묻어왔다라고 하면 나중에라도 선택해서 지우실 수 있어요. 도형들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중에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커스텀 쉐입, 흐물떡거리는 도형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있는 옵션, 쉐이프 도형으로 만들 수 있고 필, 색깔, 눈에 잘 보이는 임의의 색으로 선택할 수 있고 선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세요. 숨어있는 쉐입들 불러오도록 할 텐데요.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쉐입 선택하면 모든 도형들이 쭉쭉쭉쭉 나열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바로 찾아서 작업을 하시면 될 텐데요. 저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다 접혀서 안 보이는 분들의 경우에는 레거시 쉐입을 불러 오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쉐이프 불러냈고요. 거기에서 숨어있던 레거시 쉐입을 찾아낸 상태예요. 혹시라도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숨어있는 레거시 쉐입을 불러내주세요 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레거시 쉐입을 꺼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레거시 쉐입이라고 하는 예전에 썼던 도형들 차곡차곡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죠. 올 레거시라고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귀찮은데요. 일단 시험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은 열으셔야 되기 때문에 쭉쭉쭉쭉 펼쳐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쉐이프 우산 모양을 찾도록 하죠. 한 번 선택하면 파란색 이렇게 클릭해서 쭉 드래그하면 만들어질 거고요.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작업하면 정비율로 만들어질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두 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는 건 개체가 두 개이기 때문일 겁니다. 만들어진 아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FF9라고 하게 되면 노란 색깔 들어갔고요. 레이어에 스타일이 이너 섀도우라고 되어 있어요.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찾으시면 되겠죠. 만들어져 있는 친구가 누군지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레이어 패널에서도 레이어의 패널 옵션을 열어서 크기를 좀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죠. 레이어 바운드라고 하게 되면 OK 했을 때의 그 모양이 눈에 직관적으로 잘 보이니까 찾으시기가 편할 거예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이 친구는 복사해서 쓰시는 게 좋겠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친구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우산의 색깔 FCC라고 하게 되면 살구 색깔, 컨트롤 T 누르면 크기 조절 가능할 텐데요. 우산의 손잡이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빙그르르 돌려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면 좌우로 반전이 될 거예요. 클릭해서 그리실 때의 모양 비율이 안 맞는다 싶으시면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T 누르면 크기나 방향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합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감 맞춰주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외부 광선, 글씨를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하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들에 대해서 글꼴, 도둠,
크기는 40. 구겨져 있는 모양이 바닥은 이렇게 평평하고 위쪽이 이렇게 볼록하군요. 위쪽에 있는 토글 단추 중에서 뿅 찍으시고 스타일을 찾아주세요. 아래쪽은 평평하고 위쪽이 볼록해요. 결과물 보시고 밴드값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레이어의 스타일 FX 가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 값을 마음에 안 드는군요 라고 색깔 자체를 콩 찍으셔서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 더블 클릭하시고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방향 꼭 맞춰주세요. 위쪽과 아래쪽으로 색상 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요. 앵글 값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똑같이 맞춰주시고요. 바깥쪽에 선도 있네요. 스트로크. 선을 만들어 주실 때에 그 크기와 포지션 꼭 확인을 해주세요. 바깥쪽으로 선이 드러나고 있다. 색깔이 이번엔 단색이로군요. 필터앱을 컬러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컬러 값을 333. 배치가 다 끝났으면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개체들의 위치를 쭉 봅니다. 크기라든지 배치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될 텐데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파일 세이브라고 해서 GTQ라고 하는 문서 안에 저장을 계속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꼭 커다란 이미지는 JPG로 작게 줄이는 걸 PSD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커다란 상태로 JPG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PSD로 저장이 되어 있죠.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 GTQ인지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형식이 PSD, JPG로 저장해야 되는데 JPG가 없네요. 이렇게 없을 경우에는 Save Copy라고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바로 JPG가 보이는 버전에서는 JPG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Save Copy의 경우에는 뒤쪽에 카피라는 말이 자동으로 붙으니까 이름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저장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으니 최종적으로 PSD는 40에 50짜리로 저장하셔야 돼요. 이미지 사이즈 40이라고 바꾸면 하이트 높이도 50으로 바뀔 거예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파일의 이름 그리고 크기 400에 500 똑같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예요. 단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400에 500짜리, 레졸루션 72 중요합니다.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눈금자 단축키 컨트롤 R 누르면 바로 불러낼 수 있죠.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 텐데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창들을 따로따로 저처럼 띄울 수 있도록 하신 분들은 비어있는 틈바구니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소스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 안에서 1급의 4번 열어줄게요. 이미지의 크기,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가서 크기를 폭 400이라고 맞춰 오겠습니다. 높이가 500보다 좀 크죠? 그러면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은 아마 잘 이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단추 눌렀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예요. 결과물처럼 이렇게 배치하고 원본은 닫도록 하죠. 저장하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4번에서 갖고 온 거다라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필터, 텍스처, 라이저.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텍스처 라이저라고 하는 친구는 텍스처 그룹에 있군요. 오케이 단추 눌러서 필터 적용했고요.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5번. 배경의 색깔이 완전 까만색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매직원드 이용해서 깜장색 부분 뿅 하고 찍으시면 깜장색만 한꺼번에 선택이 될 거예요. 그 선택한 거 셀렉트 메뉴에서 인버스 뒤집어주면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색상 값이 녹색과 노란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요 아래쪽에 있는 우산이 노란 계열, 위쪽에 있는 잉크 부분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녹색으로 바꿔야 되겠군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선택을 해주도록 하죠.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어저스트먼트 조정해 줄 수 있어요.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이 노랗게 보일 때까지 조절하시면 될 텐데요. 색상이 너무 흐리게 들어갔다 싶으면 세처레이션 채도를 좀 높여주시면 됩니다. 노란색이 이 정도 가면 될까요? 더 이상 반짝임 없도록 셀렉트 메뉴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주시면 완성이 될 거고요. 윗부분에 대해서도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색상값 바꿔줄 친구들 싹 정할게요. 이미지 메뉴 가셔서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녹색 계열이 됐을 때 바꿔주면 되겠죠.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5번의 경우에는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스타일도 같이 주도록 하죠.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1급의 6번으로 넘어갈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6번 열기. 필요한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데리고 오도록 하세요. 일 1급의 6번에서 아우터 글로우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거고요. 도형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시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꼭 확인을 해주세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죠. 픽 컬러 색깔 눈에 잘 보이는 아무의 색깔 상관없습니다. 선은 없어요 라고 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커스텀 쉐입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번개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만들어 주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 주시게 되면 정 비율로 만들어질 거고요. 번개 모양에 대해서 색상 2개인 건 개체가 2개이기 때문이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세요. 레이어의 스타일도 내부 그림자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너 섀도우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죠. 컨트롤 J. 하나가 더 만들어졌어요. 이동 도구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되고요.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위치뿐만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줄 수도 있어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엔터 쳐서 마무리,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넣어주도록 하죠. 사람 모양도 커스텀 쉐입에서 찾아주세요. 쉬프트는 도형을 그리고 나서 비율이 안 맞을 때 눌러주는 거예요. 쉬프트를 먼저 눌러주게 되면 레이어가 합쳐집니다. 타이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요.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색상값 지시가 되어 있는 색상 골라주시면 되는데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요쪽이 흰색이고요. 양쪽 끝단 구석에 있는 친구들이 검정색이에요. 일일이 쓰지 않으셔도 구석에다 이렇게 끌어다 당기시면 F6개, 0 6개의 경우에는 일일이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글꼴과 크기, 레이어 스타일 다 맞췄는데 이렇게 위쪽은 평평하고 아래쪽은 볼록한 거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글자의 모양을 변형시켜 주셔야 되겠죠?
글자에 대해서 모양을 구부려 주실 때 레이어 잘 선택했고요. 여기에서 글자 도구 들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여기 이렇게 토글키가 꺼져 있는데요. 글자를 블럭을 꼭 잡으셔야 활성화가 되는 걸로 바뀌었군요. 요건 좀 불편한 것 같네요. 자, 스타일에서 위쪽은 평평합니다. 아크 로워.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중간중간 컨트롤 S라고 해서 저장을 하고 계신가요? 저장은 중간 저장 꼭 잊지 말고 하시길 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커다란 건 JPEG 그리고 10분의 1로 줄인 게 PSD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커다랗게 PSD로 돼서 최종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이 친구는 파일 세이브 에즈라고 하셔서 GTQ 안에 파일의 이름 맞지만 형식이 달라서 이 친구를 JPEG으로 찾으시면 돼요. 버전에 따라서 JPEG이 바로 보이는 분들은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저처럼 없는 버전의 경우는 Save a Copy로 찾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하셔서 파일 세이브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 픽셀 단위입니다. 600에 400. 레졸루션 72 꼭꼭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킬 거고요. 배경의 색깔이 지시가 되어 있군요. 006666. 물감의 색깔 정하셔야 되겠죠. 066. 그 색깔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Alt, Delete 누르시게 되면 바로 색깔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컨트롤 딜리트는 배경 물감, 그리고 Alt, Delete는 전경 물감. 어찌됐든 여러분들께서 그 색깔 전체를 채워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색깔 나올 때 멈추시면 됩니다. 1급의 7번 갖고 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7번 열기. 파일의 크기가 우리 거 종이보다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가 400 우리 거랑 똑 떨어지는군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1급의 7번이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권해요. 혼합 모드, 블렌드 모드가 스크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일반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아래쪽에 있는 색깔과 섞어주세요. 스크린이라고 지시되어 있는 친구를 찾으셔서 섞으시면 됩니다. 녹색이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다만 거기에서 너무 진하게 들어갔나 봐요. 불투명도를 조절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레이어 패널에 이렇게 오퍼시티라고 하는 불투명도가 있어요. 값을 80%라고 농도를 낮춰주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더 자연스럽게 섞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급에 8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 올까요? 이미지 사이즈 1급의 8번에 대해서는 필터도 주세요 라고 했군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필름 그레인 찾겠습니다. 어느 그룹에 있는지 금방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찾기 어려우시면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F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필름 그레인 주고 난 다음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처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는 우리 거 이미지가 그대로 보이고 있는데 왼쪽 부분에는 요 하늘이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씌울 거예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이고요. 클릭하셔서 하얀색의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우리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져 있지가 않죠.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쓴 건데요. 깜짝 마스크를 써야 우리 이미지가 지워져서 안 보일 겁니다. 부드럽게 가릴 수 있도록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게요. 내가 이렇게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색상이 흰색과 검정색으로 그라데이션 돼야 되는데 혹시 다른 색상이라면 색깔 값을이라고 클릭하셔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직에 흰색과 검정색이 있을 겁니다.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흰색이 보이는 부분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쪽을 내 보이는 부분 흰색으로 표현할 거고요. 검정색이 안 보이는 부분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검정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흰색부터 시작해서 검정으로 끝나는 그라디언트가 선택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은 보이고 있고 왼쪽은 안 보이게 가려주세요 라고 클릭 드래그해서 가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에 대한 선 모양은 최신 버전에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 번 드래그 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한 모양이 될 때 멈추시면 됩니다. 1급의 9번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태블릿에 비쳐 보이도록 되어 있군요. 일단 이 친구는 어차피 이 태블릿 PC에 잘려서 보일 거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1급의 9번. 1급의 10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태블릿 PC가 보이시죠?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오세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방향 수정 가능할 거고요. 결과물에 보시면 이렇게 안쪽 부분에만 그림이 비쳐 보이죠? 잘라서 보여줄 클리핑의 재료가 될 아이 요만큼이라고 선택을 하셔야 되겠군요. 요만큼만 보일 수 있도록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었어요. 요거는 이름을 클리핑 마스크의 재료가 되니까 클리핑이라고 임의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요만큼만 1급의 9번이 잘 이어서 보여야 되니까 그 위에다가 레이어를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어야 되는 그림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만 잘 이어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배치가 끝났으면 1급의 9번에 대해서 필터, 포스터, 엣지라고 하는 친구 적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포스터 엣지를 찾으시고요. 오케이. 거기에서 이너 섀도우라고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너 섀도우는 이렇게 네모 안에서 그림자가 지게 되면 우리는 어차피 요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여기서는 보이지 않아요. 잘라주는 클리핑이라고 하는 요 친구, 잘 이우는 재료가 요만큼으로 만들어 줬었죠. 그 안에서 그림자가 질 수 있도록 클리핑이라고 하는 요 재료에다가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를 줄게요. 이제 눈에 잘 보이시죠? 1급의 10번에 대해서 아우터 글로우 드랍 섀도우 주겠습니다. 1급의 10번 레이어 정확하게 잘 선택하셔서 FX 드랍 섀도우 아우터 글로우 1급의 11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1급의 11번에 대해서는 색상 보정 녹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녹색으로 바뀐 거죠. 필요한 부분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시고요. 이미지, 어저스먼트 조정해 줄 거예요.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을요 라고 해서 보면서 녹색 계열로 바뀔 때 멈춰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할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필 타입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색상 값을 콩 찍으셔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때는 꼭 그 방향도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오른쪽이 주황색이니까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똑같이 맞춰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쉐입들을 얹어보도록 할게요. 쉐입들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맞춰가지고 얘가 얘구나 라고 하는 것들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커스텀 쉐입,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지시된 대로 넣어줄 거고요. 오퍼시티에 대해서 지시가 있다면 레이어 패널에 있는 이 위쪽에 오퍼시티 값을 맞춰주세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J, 컨트롤 T 누르면 조절 가능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개체들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글씨를 쓰도록 할게요. 타입 툴 눌러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으시고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자의 크기가 두 개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으면 어떤 친구가 큰 건지 작은 건지 적용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 값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색상이 두 개, 이렇게 단추 모자라네요. 이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모양 나오는 거 보이시죠? 클릭해서 단추를 추가하시고요. 색상을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세요. 스트로크 선은 꼭 아웃사이드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급되어 있는 건 없지만 이렇게 꾸불텅하게 구부러져 있는 친구는 글자 선택하시고요. 커서가 이 안에 콕 찍혀야만 활성화가 되도록 업데이트가 돼서 이 친구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주의하세요. 밴드값 조절하셔서 아래쪽으로 먼저 꼬불렁 그리고 위쪽으로 꼬불렁 되어 있는 거 값을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의 그라디언트 색상이 두 가지만 필요한데 불필요한 색상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단추를 그냥 창 밖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너는 이라고 해서 질질질 끌어서 밖에 놓으시면 단추가 없어지기도 해요. 단추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주세요. 글자의 색상 값이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으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도 잘 구분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파일을 중간중간 저장 잘 하고 계시죠? 컨트롤 S라고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해요. 최종적으로 레이어의 순서가 다른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효과도 빠진 게 없는지를 꼭 비교하셔야 합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최종 버전에서는 커다란 I는 JPEG이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보시고요. JPEG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세이버 카피로 가시고요. JPEG이 보이는 분들은 바로 선택하시면 됐었죠.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줄이도록 할게요. 60에 40짜리 조그맣게 줄어들었으면 파일을 다시 저장하셔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도 600에 40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단위 픽셀 단위 600에 400짜리,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로 제작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켜주시고요. 배경의 색깔 CCFFFF라고 되어 있군요. 물감을 짜도록 할게요. CFF. 그 색으로 가득 채우겠다. Alt, Delete. 옅은 하늘색이 가득 찼군요. 패턴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빗방울과 우산 모양을 이용해서 색깔은 이 두 가지로만 제시가 되어 있죠. 빗방울 그리고 우산 모양 반복되는 거 크기를 유추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 자를 갖고 가셔서 이렇게 물방울의 끝자락, 다음번에 물방울의 끝자락, 계속 이렇게 그 옆에 있는 물방울의 끝자락, 간격이 이렇게 일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죠. 이 간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되는데 50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40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높이 값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빗방울의 끝자락을 이렇게 따라서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다가 잘 갖다가 선을 그어 주시게 되면 같은 간격으로 배치된 것들 보시고 여기에서도 채 50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40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가로도 40, 세로도 40이라고 하나의 패턴 크기를 찾으셨다면 파일에서 New 저장까지는 안 할 거니까 이름은 안 줄게요. 40에 40짜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 배경의 색깔이 없어야 해요. 요 백그라운드는 꼭 투명으로 선택을 하셔서 뒤쪽에 있는 요 보라색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요만한 친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다만 여기에다 빗방울 그리기는 좀 힘드니까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하셔서 창을 크게 키웠어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쉐이프 만들고 있습니다. 색깔이 눈에 보여요. 선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옵션 꼭 확인하시고요. 찾아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에서 우선 우산 모양을 하나 그리도록 할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슝 하고 그려주시게 되면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쭉 눌러서 그려줄 거고요. 색상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지정 가능할 겁니다. FCC 살구색이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그 옆에 물방울 있습니다. 물방울 모양도 커스텀 쉐입에서 찾으세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는 동안에 비율이 깨지면 그때 쉬프트를 이렇게 눌러주셔야 정비율로 그려져요. 마우스 먼저 떼고 쉬프트는 나중에 떼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물방울에 대한 색깔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CFF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모듈을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이 친구 에디트에서 디파인 패턴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이름은 빗방울 우산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장까지는 안 할 거고 패턴으로 정의가 끝났으면 이 친구는 필요 없어서 닫을게요. 저장은 안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배치하도록 하죠. 1급의 12번. 이미지 사이즈 크기를 얼추 비슷하게 맞추도록 하죠.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좀 남습니다. 높이를 400이라고 했더니 폭이 좀 모자라죠? 모자라지 않게 한쪽만 맞춰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을게요. 레이어의 이름이 1급의 12번에서 갖고 온 거다라고 하면 덜 헷갈리겠죠? 1급의 12번에 대해서 블렌드 모드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씌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블렌드 모드는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던 거 클릭하셔서 디퍼런스 찾으시면 되겠죠. 레이어의 마스크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요 하늘 부분은 하늘색 부분 잘 보이고 있죠. 그런데 반대쪽은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가려서. 그럴 때는 마스크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마스크입니다.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이미지가 다 보이는 중인 거죠. 안 보이는 친구는 검정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부드럽게 가려지고 있으니까요. 그라디언트 도구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의 색상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돼야 되는데 혹시 색깔이 이렇게 다른 색상이다 싶으시면 클릭하셔서 기본 베이직에 보시면 흰색과 검정색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번엔 검정과 흰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을 정해주시면 안 보여야 되는 친구는 이쪽이죠. 여기를 검정색으로 칠해줄 거고요. 잘 보여야 되는 곳 여기죠. 여기는 흰색으로 채울 거예요. 저는 검정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네요. 대각선 모양이군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보고요.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를 해보고요. 결과물 어떤 건지는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대각선 넣은 것 같죠? 1급의 13번 여기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600이라고 400이라고 한쪽을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1급의 13번에 대해서는 필터, 포스터 엣지라고 했네요. 필터 메뉴 가시고 필터 갤러리, 포스터 엣지를 찾아주세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지도가 여기쯤에 있는 것 같죠? 대충의 위치를 비슷하게 슝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400 언저리 요쯤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선이 너무 잘 보이는 중인 거죠.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정리하세요 라고 했군요. 여기에서 레이어 마스크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친구 부드럽게 가려줄 테다. 경계선 이 부분이 안 보여야 되니까 여기가 검정색이어야 되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잘 보이고 있으니까 이쪽이 흰색이어야 되겠네요. 검정부터 시작하니까 안 보여야 되는 이 부분부터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요만큼이라고. 1급의 14번. 실제 문제에서는 글씨가 없을 거니까 잡기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여기는 일단 임의로 대충 그리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요. 방향이 반대일 경우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일 1급의 15번에서 필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찾아주세요. 필름 그레인
1급의 16번에서는 색상 보정이라고 해서 빨간색 계열로 보정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건 요 대륙의 모양이죠. 정확하게 잘 선택하셔서 색상 값을 바꿔주세요. 이미지,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 빨갛게 될 때 멈춰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D.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쉐입들을 얹어주시면 될 텐데요. 쉐입 중에서 펜으로 그려야 되는 친구들 보시게 되면 색상이 세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죠. 보라색 한 부분이 있고요. 하늘색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살구색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레이어가 다 따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보라색의 경우에는 패턴도 들어가 있군요. 우선 펜 툴 이용해서 도형 툴 이용해서 제작하는 부분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들이 다 살아있으면 작업할 때 헷갈리니까 레이어를 다 눈을 감겨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쭉 뽑으면 선이 딸려 나오죠. 150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오른쪽도 400 넘어가지 않게 이 정도에 배치하겠다라고 펜툴 이용해서 도형을 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클릭해서 대강의 윤곽을 따겠습니다. 색상 값은 아무래도 잘 보이는 색상으로 바꿔 놓는 게 좋겠죠. 한꺼번에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조각조각 그려서 나중에 다시 수정화 가능합니다. 우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원하는 부분들만 따로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원에 대해서는 펜툴로 직접 그리기 힘드니까요. 일립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다만 같은 레이어에다가 제작을 하실 때에는 그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 봐주세요. 컴바인 추가하겠다라고 해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원이 만들어질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위치, 방향 조절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레이어에 대해서 잔상이 남은 게 예쁘지 않을 때는 그려가면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하게 되면 잔상이 사라지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 모양으로 요만큼은 또 빼줘야 되니까요. 일립스 이용하시되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서브 트랙이라고 하는 친구로 빠지는 거 확인하시고 또 클릭 드래그해서 빼도록 할게요. 컨트롤 T 누르면 이것도 그리면서 조절이 가능하죠. 크기를 적당히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역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값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는 패턴도 더 씌워져 있으니까요. 요거는 컨트롤 J 복사를 하셔서 레이어의 이름을 패턴이라고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패턴 레이어니까 채워주는 걸 필 컬러 색상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라고 바꿔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만들었던 패턴을 이렇게 선택해서 적용 가능하겠죠. 하늘색의 원 그려보도록 할까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원을 그릴 거예요. 새로운 레이어, 뉴 레이어인지 확인하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만들어 줄게요. 이동 도구 누르면 이렇게 위치 조정 가능합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 값 지정해 줄 수 있죠. 요만큼은 빠뜨려야 되니까
다시 펜 도구를 들어서 뺄 겁니다. 이 레이어인지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고요. 위쪽에서 옵션을 뺄 겁니다 라고 하는 서브 트랙으로 바꿔주세요. 클릭 하셔서 빼주시면 되겠죠? 잔상이 남은 건 안 이쁘니까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살구색 마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클릭, 클릭, 클릭. 색상 값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맞춰줄 거고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펜툴보다는 도형이 더 어울리겠네요. 레이어 정확하게 잘 선택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일립스 추가해 줄 거니까 컴바인 클릭 드래그해서 원 그려주시고요. 잔상이 안 예쁜 경우에는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이용해서 합체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레이어의 스타일이 드랍 섀도우 그림자 지시가 되어 있어요. 각각 따로따로 레이어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레이어 드랍 섀도우도 각각 따로 적용이 될 겁니다. 드랍 섀도우. 이제 나머지는 커스텀 쉐입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를 불러오면 되니까 이 친구들은 눈을 뜨도록 할게요. 도형을 얹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도형 찾아주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주시면 정비율로 그려질 거예요. 색상값 맞춰주기 위해서 더블 클릭했는데 혹시 이렇게 패턴 필이 뜨시는 분들은 아마도 위쪽에 채워지는 게 패턴으로 인식됐기 때문이에요. 위쪽에 필 타입이 색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색상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쉐이프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 맞춰주셔야겠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쓸게요. 이동 도구 누르시고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르면 쌍둥이 화살표가 나타나요.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 전체적인 크기 동시에 같이 선택해서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다 한꺼번에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의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건 중간에 있는 선이 색상 다르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누구인지 선택 잘 하셔서 색상 값이 다른 친구는 다른 색상으로 적용을 해주세요.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크기가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으면 누가 큰 건지 누가 작은 건지 잘 구분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선 대문자들만 글자가 24 크기인 것 같습니다.
글자에 대해서도 복사할 때 컨트롤 J로 복사하셔도 되겠지만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왼손 Alt 누르면 쌍둥이 화살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똑같이 도형 복사하듯이 복사하실 수 있어요. 레이어의 순서 잘 확인하시고요. 색상 정확하게 넣어주시고요. 제작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나 효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도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좋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로 몽땅 지워줄게요. 중간중간 저장하고 계시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중간중간 꼭 하시고요. 최종적으로는 커다란 이미지는 JPEG여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와 이름 확인하실 때 포맷이 PSD로 되어 있죠. JPG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JPG가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Save a Copy라고 해서 꼭 포맷을 JPG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이름 확인을 해주세요.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으면 이미지 사이즈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 세이브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네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11월 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